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에 든든한 2편 메이트 언니들입니다. 우리 메이트 언니들을 꾸준하게 구독해주신 매동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처음 보는 언니가 나왔는데 저 언니 과연 누구일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메이트 언니들의 맏언니 권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메이트 언니들에서 우리 향풀, 하나풀, 라네풀이 그동안 결혼 준비의 꿀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많이 해드렸죠. 오늘부터는 저희가 신설 코너를 마련하게 됐어요. 바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2016년도부터 메이트 언니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결혼 준비할 매동이들이 아닌 이제 육아와 실제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우리 매동이 분들의 고민들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한 정보도 드리는 메이트 언니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1편에 정말 중요한 포문을 열어주실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강규영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강규영 대표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매동이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짧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코너에 첫 자리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3P 자기경영연구소 교육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한 14년 전에 작게 시작했던 독서 모임이 전국에 한 1000여 개 이렇게 운영하는 건강한 시민운동 독서포럼 나비 전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첫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왜 운명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인생에서. 제가 인생의 변화를 느끼는 어떤 그 충격? 그런 것들이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인생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매동이 분들한테도 대표님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대표님의 영향력은 우리 매동이 분들이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강규영 대표님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많이 검색을 해보실 텐데요. 대표님은 너무나 이력이 화려하시고 또 대단한 경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초라합니다. 네네. 제가 대표님을 왜 우리 슬기로운 결혼생활 프로젝트 첫 게스트로 출연을 의뢰를 드렸는지 혹시 좀 짐작이 가실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매동이 여러분들께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꿀팁을 전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딱 생각이 든 건 바로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였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결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신문, 매체 이런 곳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꽂혀요. 결혼을 할 때 고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10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그럼 결혼할 때 자살을 할 정도의 어떤 충동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결혼과 자살 이런 거에 제가 딱 꽂혀있던 찰나에 대표님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는 예. 청소년들이 1년에 한 1700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비록 대표님의 강의가 이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 아주 힘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그 자살하는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든 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제2의 삶을 꿈꿨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무언가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길라잡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매동이 분들,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좋은 좀 정보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혹시 요즘에 슬기로운 국어 생활, 네, 슬기로운 수학 생활 뭐 이런 말씀 들어오셨나요? 저는 솔직히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슬기로운 어떤 땡땡땡땡 하는 예, 드라마가 있어요. 예, 네, 예. 그 드라마가 되게 유명해지면서 예. 앞에 이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저는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서도 또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학교에서 사실 저희가 국어 수학을 배우고 초, 중, 고를 나오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저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쓸모 없다. 그죠? 결혼은 저희가 경험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게 아닌가. 아유,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결혼할 적에 결혼식 준비는 철저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결혼식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별 또 갈등도 다 겪고 하면서 이제 식을 치르는데 사실은 결혼식 30분보다 결혼 생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결혼 생활을 60년만 잡는다 하더라도 30분에 자그마치 100만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계산해봤습니다. 30분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 60년간의 결혼 생활들은 거의 그냥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고 배우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악기나 운동이나 어학이나 이런 거 다 배우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결혼 생활은 안 배우고 육아 잘 안 배우고요. 건강 잘 안 배우고 그다음에 재테크나 재정 같은 거 안 배우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거 진짜 당장 필요한 것들은 다 안 배운단 말이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은 몰라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호르몬 때문에 덜커덕 결혼하고 덜커덕 애가 나오고 하다가 모르면은 네이버 양한테 물어보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아마 메이트 언니들이 왜 강 대표님을 모셨는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님 회사의 비전, 회사에 딱 써있는 비전이 개인과 조직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돕는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조직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돕는다 그러면 저희 메이트 웨딩의 매동이 분들께도 얼마나 많은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동이들이 평균 아마 한 이제 5년 차 이상 될 것 같은데 정말 해주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매동이들은 막 결혼 생활에 이제 좀 적응을 하면서 시댁 아니면 뭐 친정, 남편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육아에 대한 문제들로 생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매동이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결혼을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실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와, 내가 이거 정말 몰랐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우 있으셨을까요?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러시구나.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근사하다, 뭐 닮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많지만은 한 7년 이상을 아주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와, 상상이 안 가요. 대표님이 부부싸움 하시는. 심지어는 도장 찍기 직전까지도 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는데 저희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요? 네, 냉장고. 냉장고를 열면은 뭔가 자꾸만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난 그거를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뭘 하나 진짜 버리는 게 없이 진짜 알뜰하게 쓰셨는데 냉장고만 열면 막 썩는 거예요. 난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난 내가 나중에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대표님 이거 너무 의외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어요. 7, 8년을 싸우는데 근데 나중에 부부 학교가 있어요. 부부 회복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은 제가 1년간 배우고 또 2년간 제가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이제 1박 2일인가 그 학교를 들어가는데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와, 우리 가정보다 더 심각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지방에 이렇게 추석 때나 설날 때 가다가 일 많이 하고 힘드니까 그 저기 며느리가 하고서 올라올 적에 좀 꽁알꽁알거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남자가 고속도로 쫙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서 문을 탁 열고서 그냥 발로다 팍 차가면서 여자를 갖다가 고속도로에다 던져버리고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도대체 냉장고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해가 안 될 때는 외워야 되는 거구나. 냉장고 문은 남자가 여는 게 아니야. 냉장고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저는 처음에 갈등 자체를 인정 못했어요. 야, 우리가 싸우려고 결혼했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반드시 갈등이 필요하고 반드시 치열한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 자체를 인정 자체를 못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정도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등의 총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갈등의 총량을 채울지도 모르고 갈등이 왜 있어야 되냐 그냥 거부했던 거죠. 야 우리 사랑만 하기도 바빠지고 그래야 될 건데 이따위로 싸우려고 내가 결혼했냐.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 학교 가서 아내한테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또 뭔가를 갖다가 문제점을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고 내놨을 적에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5년차 뭐 3년차는요 무진장 싸워야 될 때거든요. 무진장.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완전히 뭐 그냥 폭격 맞은 것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 부부싸움의 총량, 고통의 총량을 채워내고서 건강한 사람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혼은 원래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서 있으면은 양쪽에 두 가지의 보따리를 갖고 있답니다. 하나가 습관 보따리와 하나가 정서 보따리인데 정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습관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나쁜 것들이 더 많아요. 좋은 것들만 만날 적에는 그냥 좋죠. 데이트할 적에 얼마나 좋아요. 좋아 죽겠지 뭐.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 나쁜 것들이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 개의 내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여러 다른 나쁜 것들도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갈등을 겪고서 빠져나오는 그런 아마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저는 오늘 대표님과 또 사모님이 책을 워낙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니까 무언가가 이런 가치관의 대립? 이런 거를 좀 예상했는데 냉장고로 부부싸움의 문제가 발발됐다니까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아 정말 리얼하다 이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매동이들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대표님 영화도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 네. 그러면 7년 정도의 어떤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셨는데 아무래도 부부 교육도 해주시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그 매동이들께 이것 정도는 꼭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으실까요? 결혼 전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결혼 관련된 책을 한 20-30권씩 서 공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 권도 읽지 않고서 결혼한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덜커덕 결혼하잖아요. 결혼 전에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 이후에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나 신부가 다 무면허들이잖아요.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다 결혼해서 무면허로 결혼하고 그다음에 덜커덕 애가 생기면 또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가 되거든요. 거기서 겪는 그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식의 부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요. 남자는 왜 결혼하고 여자는 왜 결혼인지를 전혀 모르고서 결혼합니다. 사실은 남자가 결혼의 첫 번째 이유는 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한테는 이 성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러나 여자는 안 그렇거든요. 여자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떤 소속감이라는 안정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필요를 갖다 서로 잘 도와야 되거든요. 어떤 성적 욕구도 잘 도와줘야 되고 또 여자의 그 안정감이라든가 소속감도 있어서 서로가 잘 도와주고 대화도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해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렇죠. 그냥 감정 표현을 위해서 대화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도 뭐래요? 왜 이렇게 저렇게 수달 떨고 왜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냐. 응?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여성들 안 그렇거든요. 그냥 내 얘기 들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서로 이해하고 안다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왜 결혼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결혼의 원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전혀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그 가정에서 한 번도 그걸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시행착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대표님께서 부부 학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이 웨딩과 관련된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뭔가 결혼을 준비하는 이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뭐 예비 결혼 학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북테라피스트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매동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슬기롭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결혼에 관한 책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런 책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 그쪽 세계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게 잘 접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혼에 관한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저도 관심이 있고 멘토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에 가장 좋았던 책을 이건 보물 같은 책인데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결혼 전에도 괜찮고 결혼
후에도 괜찮고 갈등을 겪을 때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책을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와, 근데 제목은 뭔가 본인이 읽다가 식탁에다가 슬그머니 놔두면은 배우자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성호르몬 때문에 결혼하게 돼요. 갈등의 총량을 채우고서 그다음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사랑이란 것이 그냥 당장 기쁘고 좋고 막 그런 거는 찰나적인 거고 아주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은 그 가식적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거를 갖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갈등을 누구나 겪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걸 겪은 다음에 총량을 채운 다음에 의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대표님이 북테라피스트로 정말 유명하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크게 귀접이가 돼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연애는 미분, 결혼은 적분. 이런 소제목에 이 책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손때 묻은 흔적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르가즘을 통해서 느끼는 찰나의 사랑, 사랑에 빠지는 느낌의 일시적인 사랑, 평생에 걸쳐 나누는 참사랑.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참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거든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불화를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른바 성장통인 것이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불화를 겪어야 하며 이 불화를 이겨낼 때 비로소 부부가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여기 보니까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라는 이 원 제목만 들었을 땐 도대체 이 책 뭐야 불난데 더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요 밑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사랑의 기술. 아마 이거 우리 외동이 분들 이거 당장 사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 끝으로 갈수록 무언가가 지금 결혼 생활 중에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라면 답을 찾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 자체도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라는 거. 의사소통을 하는데 참 내 의도를 갖다 이해 못하고 내 감정에 있는 그 느낌들을 갖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의사소통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부간의 소통법에 관한 거거든요. 요 2권은 아주 반드시 꼭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이고 요거는 시기에 관계없습니다. 결혼 전이든 결혼 직후든 결혼 후든 갈등을 겪든 헤어지기 직전이든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이 2권은 반드시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대표님께 사전에 우리 매동이들에게 이런 유익한 책을 한번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책 2권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딱 2권을 골라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도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촉즉발, 위기일발 뭐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위기에서 딱 탈출하시는 뭔가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결혼 전에 부부싸움 원칙들을 세웠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지켜진 건 아닌데 부부싸움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지침을 좀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당일날 푼다. 대판 싸우고 나면은 아무튼 12시기 되기 전까지 푼다. 두 번째는 각방 쓰지 않는다. 세 번째가 물리력 절대 금지. 폭력이라든가 뭘 던진다든지 저는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오늘 많은 거를 방출해주고 계세요.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폭언을 하지 않는다. 양가나 자녀 등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부부싸움의 문제인데 꼭 보면은 너네 엄마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시댁 뭐 친정 뭐 이렇게 이제 공격 들어가면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만 가지고 싸운다. A라는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너 5년 전에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지는.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자녀한테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팩트와 감정을 분리한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객관화시키려고 나 지금 화가 났거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이 큰 소리가 나면은
절대 맞대응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분한테 들었던 건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누군가 빠바박 하면은 같이 빠바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수그러질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빠바박 하면 또 상대방이 또 조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신의 내면 아이를 좀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외로요, 부부싸움이 됐던 자녀와의 갈등이 됐던 상당히 많은 것이 남편이나 아내의 내면에 있는 그 내면 아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 옛날에 받은 상처라든가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바박 나와서 자기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랬었는데 아빠의 모습이 똑같이 내 안에 있는 모습들, 난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그랬는데 내 안에 이제 엄마의 모습이 있는 모습들, 그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되고 그게 본인한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혹시 그 트라우마라든가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에서 만나는 행위를 우리는 대면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대면하고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어렸을 적에 그거는 나 네 잘못이 아니란다. 딸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대받은 거, 뭐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뭐 별 사건들이 다 많은데 다 쥐고 있어요. 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에 속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갖다가 치유하고 잘 보내주는 거, 그거 네 잘못이 아니란다. 어쩌면 이게 각자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서로를 만나서 자기도 힘든데 근데 또 상대방까지 같이 마주치니까 더 힘든, 아마 결혼 생활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으시네요. 네. 또 하나는 어느 쪽에서 요구가 됐든지 어떤 성적 요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100% 도와준다. 어떤 성적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여성이 남성을 좀 잘 도와줘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야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좀 실천해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대표님.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지가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손을 놓으면은 그거는 진짜 파국으로 가게 되고, 근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 상황을 갖다 해결해 보려고 의지가 있는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학교도 가보자, 우리 상담도 받아보자, 책도 좀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개선할 애를 쓰면은 그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도 이제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저희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대표님. 오늘 다뤘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마 관계 영역, 그렇죠? 이제 부인의 입장으로 갔었을 때 남편과의 관계도 힘든데 시댁, 또 자녀, 그리고 또 시댁과 관련된 여러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관계 영역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건강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모든 영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족의 경제력, 또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을 비롯해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혼도 결혼 생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매동이 분들이 나 정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에 대한 좀 교육을 듣고 싶어, 나는 좀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개선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대표님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과정이 있을까요? 사실은 결혼에 대한 공부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급하니까 결혼부터 일단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이제 먼저고, 내 꿈이 뭐고, 내 사명이 뭐고, 내 비전이 뭐고, 그다음에 평생 계획이라든가 연간, 월간, 주간 계표가 온라인 되는 거, 그거를 반드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어차피 평생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개는 사람들이 일만 합니다. 근데 일과 공부는 세트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쓰여지는데 부직갱이로 쓰이는 거거든요. 부직갱이는 그냥 나부단에서 뚝 끊어서 그냥 쓰다가 툭 던져버리는 게 부직갱이인데, 왜 기둥으로 안 쓰여지고 왜 석가래로 못 씁니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대로 일해서 쓰여질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일을 갖다가 맡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 막 하고 그 시점이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럴 때입니다. 끊임없이 평생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기경영과 독서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 다른 거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온라인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지 않고서 열심히만 하고 돈만 많이 벌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명이라든가 그 사명선언서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다 합니다. 자녀 교육도 저희가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 다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 김에 제가 책을 몇 권만 이제 분야별로 그 시점에 꼭 필요한 책들을 몇 권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몰입독서. 예, 이건 목숨 걸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읽지 않고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진짜 문면허 중에 문면허 엄마 아빠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냥 애가 한 10시, 9시만 되면 막 야단쳐서 재우려고 그랬었는데 애는 책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저께 교육에 들어온 어떤 여자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황했는데 7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때 아마 이걸 소개받았던 모양이에요. 자녀를 이렇게 키웠대요. 지금 7살이 됐는데 애가 너무너무 똑똑하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 얻은 것이 얼마나 자기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45세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이제 16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꽤 책을 수천 권을 더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뭐 동서양 뭐 역사를 꿰고 뭐 아무튼 영어는 자유롭고 라틴어도 꽤 잘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꽤 리더십도 있고 아이를 많이 도와주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더불어서 감정 코칭. 이 최성애 박사님하고 또 조벽 교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감정 코칭도 배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무면허를 벗어나는 길은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읽으면 그래도 최소한 초보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면허 하지 마시고 초보로 올라가시기 바라고 재정 공부해야 되잖아요. 재정에 관한 책은 물론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책을 갖다 권하는데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하고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저는 이분 강의를 하와이까지 가서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96% 사람들이 모르는 4%만 아는 그 부의 비결이 있는데 쓰러집니다. 여러 항아리를 사용해라. 와우. 통장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말고 비전에 집중하라. 배가 되는 곳에 투자하라.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라.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재테크 저도 수백 건을 봤는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고 더불어서 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자녀 계획이 있을 텐데 엄마 아빠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이가 안 건강합니다. 자녀를 갖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육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가지 책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이기는 몸. 2책을 추천드리니까 이것만 읽는다 하더라도 저는 건강책을 한 500권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뽑은 책들이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우리 2세가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제가 대표님께 정말 저희 매동이들께 전달해줄 엑기스 책 한 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또 부부, 가족 관계, 그죠? 그리고 자녀 육아, 또 재무, 그리고 건강 이렇게 지금 책 되게 여러 개 가져오셨는데 대표님의 열정은 여기서도 네네 대표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대표님 강의를 듣고 무엇을 또 느꼈냐면 마라톤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42.19를 달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체력적인 안배라던가 힘든 어떤 시기가 왔을 때 멘탈을 관리를 한다라던가 그리고 내가 이 코스는 이럴 것이고 저 코스는 저럴 것이다 라는 거를 코치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마라톤을 가는 선수와 난 좀 달리기 좀 자신 있어. 나 좀 체력 자신 있어. 해서 그냥 냅다 달리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매동이 분들은 무언가가 이런 마라톤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배우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가 인생도 마라톤처럼 체계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매동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총정리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제가 수영을 저수지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수영 안 배운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헤엄을 이제 친 거죠. 근데 제 딸은 수영장에서 제대로 배웠거든요. 음파 하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수영장 가서 게임을 하니까 제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독학해서 개염하고 영법을 제대로 배워서 한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는 수영장에도 코치가 있고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코치가 있거든요. 감독도 있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왜 없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멘토가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독학해서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야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 코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고 코칭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 교육이 됐던 내 인생 어떤 진로가 됐던 아니면 업무 잘하는 것이 됐던 제대로 정면 돌파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어깨 너머로 배우지 말고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평생 학습하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멘토와 코치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좀 찾기는 힘들잖아요. 예. 결혼 생활에 코치를 찾는다라는 건.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첫 회로 대표님 모시고 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 1탄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 외동이 분들께 이런 멘토와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두서없이 제가 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준비를 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조금 더 저희가 탄탄한 컨텐츠를 가지고 매동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올 건데 또 시기가 지나서 한번 저희가 그때는 더 좀 성숙된 모습으로 대표님 한 번 더 초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매동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결혼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참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 메이트 언니들이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준비의 시작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메이트 언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